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금명간 이제 사법 처리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번 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불기소 전망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근데 일단 한동훈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불기소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회 나와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 방어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기소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수사에 능했던 사람이 태도를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둘째로는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바뀌면서 제가 볼 땐 검찰 수사 발표 일정이 다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원래 이번 주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불기소가 얘기가 나왔다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받겠다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 없이 제가 볼 때 상의 안 했거든요. 상의 없이 공개하는 바람에 검찰은 최소한 독대 이후 일정까지 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다. 그러게요. 네. 그 전에 만약에 불기소 처분 내버리면 독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건의하러 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잘못됐습니다. 특검 받아야 됩니다. 이 소리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최소한 독대하고 난 다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볼 때 10월 말쯤이나 돼야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여러 사안들 있잖아요.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안들. 이거 흘리는 게 한동훈 대표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기자잖아요. 아니 그런 뭐 얘기가 뭐 이렇게 설처럼 도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그런 자료를 건네주기에는 사실 리스크 부담이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강성희 평론가님? 뭐 네. 사실 보통의 그냥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말이 현혹될 수도 있는데 이 정치가 간단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고 뭐 명태균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대로 당대표 잘하다가 그 대선 후보 돼서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딱 그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소문들이 돌아다니면 그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검이 시작되면 결국에는 우파 진영은 무너질 것이고 그럼 그 무너진 진영에서 본인이 아무리 해봤자 본인은 대선 후보가 돼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과거의 홍준표가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난이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지렛대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과정으로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금 저는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재보궐 이후에 독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재보궐 이후라는 말만 있지 구체적인 시점은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재보궐 결과에 따라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궐에서 한동훈이 선방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무혐의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재보궐에서 패배를 했다. 부산 금정이나 강화에서 뭐 패배를 했다 하나라도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무혐의 타이밍을 좀 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독대도 한동훈이 선방을 하면 재보궐선거에서 선방을 하면 독대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군데로 진다. 그러면 무슨 독대입니까? 바로 그냥 물러나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보궐 이후라고 말해놓고 구체적인 시점은 말 안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밀린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도 여론이 안 좋아서 총선에 그러니까 패배할 것 같으니까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선 끝났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하란 말 했습니까? 안 하고 다른 얘기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다가왔어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재보궐선거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게 본인의 신상에 위협을 줄 만큼 커진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여론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꺼내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망가뜨린 이 국정과 나는 다르잖아요. 나는 할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좀 뽑아주세요. 라는 전략으로 가는데 두고 보세요. 재보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김건희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이제 일시적인 선거 전략.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밑자락 깔잖아요. 기소하는데 당해 그러면 그때
마찬가지로 마치 이준석이 평소에는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명태균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나오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네. 심지어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박상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먼저 깔아주면 그때 가서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형태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재보궐선거가 좀 지금은 중요한 그런데 잣대다.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기에 이 사건 기소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돈 낱말하듯이 유체이탈 화법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홍준표 시장도 네. 이게 맞는 여론에 춤추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악극인 병검일 뿐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2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운명 공동체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볼 건지 계속 의심해봐야 해요.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눈물겹게도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야 된다 이렇게 사설까지 쓰던데 네. 그렇게 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끼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긴 알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거꾸로 틀이면은 자기도 다음 대선이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거꾸로 틀이지 않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도 답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대안이 보통 없어요.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이럴 때는 그러거든요. 확 덤벼들어 그냥 아우 배포가 그냥 거의 좁쌀만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제대로 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은 계속 힘 줬다 풀었다 하면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완전히 꺾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맥을 힘을 빼버리면서 자기는 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계속 보수 언론에서 지금 칼럼에서 전두환 노태우 관계를 계속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노태우처럼만이라도 되라 이런 코치들을 맞아. 보수 언론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노태우처럼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전두환이 살았던 거는 노태우를 그나마 2인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노태우 정도까지만 한동훈을 살려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하고 완전한 차별화는 아마 꿈꾸지 않고 있을 거라고 봐요. 둘이 운명 공동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저 고집 막 XX 하면서 하는 거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들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특검법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건 말씀하셨던 거에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그거 안 가려고 지금 이러는 그럼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그렇고 사실 3인 모두 이번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미니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묘하게 지금 함수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광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면은 가장 치명적인 데가 전남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광에서 혁신당이 이기든 진보당이 이기든 그거 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당연히 단 1도 상처 안 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별로 타격감은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영광에서는 졌어. 근데 긍정에서는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그럼 한동훈 대표 민주당이? 어렵겠죠.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것은 그 다시 말하면 재보궐 선거는 이재명 대표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원래 질 선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저도 아무런 평가를 상관없어요. 받지 잘했다. 야, 네. 그래도 이 정도 젖잘싸지. 이게 그야말로 젖잘싼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겠죠. 만약에 진보당이 안 나왔으면은 우리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이겼을 것이다. 하지만 삼자 구도가 돼서 우리가 졌다. 우리 잘했다. 가능성 평가도 가능성 가능하다. 보였다. 네. 이번에 공직선거법 이제 기소된 고발 조치된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아마 호남에서 한 20명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정말로 633으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면 재보궐 선거가 내년에 호남에서 한 20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그때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또 미래에 꿈꿀 수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면은 체면은 국이지만 대표가 사퇴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지만 한동훈 같은 경우는 금정에서 지면은 그야말로 바로 사퇴를 해야 되고 거기서 민주당이 젖잘싸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상당히 정권의 영향을 타격이고 받는 시그널이다. 거다.
그러니까 금정구라는 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 서울의 한 서초 갑 정도로 비유를 하고 부산에서는 해운대 다음으로 좋은 이제 여당의 텃밭이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물론 아직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그 판세를 바꾸진 못하는데 박빙인 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오차범위의 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걸 어려운 지역이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이 엎어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당장 뭐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한동훈 책임으로 다 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희망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선거 결과 보면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라가 이 정도인데도 안 엎어진다는 건 엄청 저는 절망적인데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박빙으로 나오고 민주당이 박빙 상황에서 박빙 열세로 졌다고 하면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정에서 지는 건 어찌 보면 제일 이기면 꽃놀이 패지만 영광에서 진보당이 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패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타격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양쪽 다 타격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조국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타격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왜 또 그런 말을 하냐면 진보당의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일선 돕기예요. 네, 맞아요. 시골 가가지고 이게 어르신들 있는데 농활 모드로 가가지고 일선 돕잖아요. 당해낼 자 없어요. 아니 월세살이 하면서 다 일선 같이 돕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진보당은 원래 해왔던 사람들인 거고 진보당 후보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칼 갈아줬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칼 갈아준 거에 대해서 선거 나오기 전부터 했대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 한준호 의원하고 이제 황운하 의원 나온 걸 봤는데 거리에서 유세를 하는데 보통은 유세 운동원들 가지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잔뜩 내려와가지고 엄청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당의 위세를 보여주는 건데 뭔가 밑바닥에서 하는 운동들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깊게 생각 안 하고 아니 혁신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뭐 국민의힘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영광에서는. 근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뭐 대선에서 뭐 칼 가로줬다고 해서 뭐 진보당 찍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무조건 큰형 찍는데 그러니까 내부 속사정을 보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도권 서울에서 중앙정치에서 봤을 때는 시그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진보당이 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소속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해야죠. 실제로 선거 이력을 보더라도 영광은 지난 8차례 군수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5차례, 무소속이 3번 됐더라고요. 무소속이 강세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선거를 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꼭 민주당이 돼야 됩니까? 저는 그냥 영광 그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진보 쪽의 당이 군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뭐 지난해 강서구청장도 뭐 꼭 민주당이 돼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국민의힘이 되면 안 돼요. 영광도 그렇고 그거는 맞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돼야 해요.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확실하게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진보당이 되면 민주당은 공천 잘못했다는 얘기 당장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한테 만약에 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정말 스타일 구기게 되거든요. 부산 금정구에서 딱 이기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정이 이기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광에서 지는 게 타격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을 선출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장이 있으면 기초의회가 있잖아요. 기초의회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뭐 군수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보당이 된다? 그러면 단체장만 진보당인 거고 그러면 그 공직자들도 그렇게 공직자들은 이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군수가 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데 일단 의회는 군 의원들부터 민주당 소속이 많기 때문에 단체장이 하는 일에 뭐 다 딴지를 넣을 것이고 그러다 또 그 공직자들도 이 사람은 이번에 재보궐이잖아. 또 임기도 짧잖아요. 한 번 하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가두평론가 이 말이 사실은 허투루는 아닌 게 실제로 서울 권역에 있는 구청장이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에요. 체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럼 네. 그건 근데- 거대 당의 횡포 아니에요? 다수당의 힘인 거죠. 네, 아 힘이요? 네, 다수당의 힘인 거죠. 아니 좋게 말하면 힘이지만 그래도 네, 이 일시적 영광- 학문적인 용어로 일시적 국민들을 다수의 힘인 위해서 거죠. 뭐 진보당에도 좀 잘 협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우리 민주당은 선수됐기 때문에 도와줄 이런 거 되게 건데 싫어하는데 영광에서 어느 당이 이길지 한번 내기 한번 합시다. 오, 네. 네? 어디에 내기 거실 건데요? 일단 당연히 민주당이죠. 여긴 바로 네. 민주당이고. 저는 사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국힘당이 안 되는 거에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 지금 그거를 내기라고 걸어요. 그걸. 3당 중에 하나로. 예. 아니 국힘당 후보를 안 네. 냈어. 아 후보도 아무거나 안 냈어요. 연관이 없죠. 없는 연관이 거죠. 없어. 예. 아 그래요. 될 수도 네. 없는데. 아니 전 민주당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우리 아. 김성환 평론가님 그리고 우리 네. 민정희 여기도 평론가님은 민주당. 네, 네. 당연히 내기를 마무리가 할 필요가 없겠네요. 평화로워져. 하시죠. 예. 그럼 나 그럼 진보당으로 할게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주셨다고. 이게 아마도 다음 주면은 우리가 만날 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왜냐면 호남 네. 민심이 물론 이제 지자체 선거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뭐 이제 후보 공천 문제도 잡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호남의 민도로 볼 때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모로 의미로 볼 때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 호남 민심이 훨씬 더 높다. 그 대우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이번 한 번은 그래도 믿어주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호남의 여론이 그렇게 마지막 조금이라도 네.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짧게 한 가지만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세 분한테 여쭤보면은 그 11.6 재보선 앞둔 부산 금정구에서 이재명과 조국 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손을 듭니까 안 듭니까? 관측이 어떠십니까? 예. 아, 이미 들어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단일화가 안 되는 판이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사실은 거기에서 대우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금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일 후보가 나와서 용지 작성 전에 예,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공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에 양해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보다는 약간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래도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네.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가서 같이 손을 드는 모습은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16일 전에. 네, 그건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부산 금정에서 단일화 후보가 승리한다는 거는 과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40배 정도 훨씬 어려운 선거죠. 네, 훨씬 네. 어려운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국 혁신당이 사실 그 윤석열 그 정부에 대해서 사실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에 조금 기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지만 단일화가 그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용지를 결정하기 전에 네. 의지하기 전에 됐다는 것은 두 당이 얼마나 이 선거에서 부산 금정을 가져와서 윤석열 정부를 혼쭐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독대 발표가 나온 거예요.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도 없이. 한동훈 대표가 워딩이 이래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던가? 뭐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워딩이 나와요. 최소한 이렇게 독대를 대통령실에서 수용할 생각이었으면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테고 그러면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이 갔어야지.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는 언론 보고 알았을 거예요. 조선일보도 보고. 그러니까 한 대표도 이게 진정성 갖는 독대라기보다는 그 전에 금정이나 이런 데서 여론 악화되는 걸 최소한 막아보겠다. 이런 대통령실이 일종의 한동훈식 공격에 대한 응수카드 성격으로 나온 거라고 봐요. 독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한동훈 거 받잖냐 이렇게 하면서 금정 같은 지역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식구 이렇게 여론이 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좀 다급한 심정으로라도 조국혁신당하고 막판에 네. 마지막으로 표 한 표라도 더 얻는 심정으로 최대한 표를 좁히는 거라도 민주당이 맞아요.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부산 금정구가
동이 16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 동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부산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17명인데 네. 맡아가지고 밀착마크를 지금 하고 있구나. 밀착마크 예. 하고 있거든요. 가가호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가호호 작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도 광주 서구에서 천정배 의원이 가가호호로 이긴 적이 무소속 이긴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하고 혁신당이 사실 영당보다도 저는 금정 다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혈전을 치러서라도 꼭 네.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